언어치료사 루미쌤, 고모쌤, 디니쌤입니다. 언어치료 허심탄, 이번에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선생님들 무발화 또는 언어발달 지연 아동 치료 후에 상담할 때 주 양육자분에게 가정에서 다양한 언어 자극을 제공해주세요 라고 안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양육자분들이 어떻게 언어 자극을 줘야 되나요? 라고 되묻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곤란한 경험을 했던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언어 자극입니다. 루미쌤, 오늘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의사소통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의사소통이란 2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처리 과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화자의 정신으로부터 청자의 정신으로 사고와 감정을 전달하는 행위이래요.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송신자, 화자와 수신자, 청자가 있어야 돼요. 자, 의사소통은 구어나 문어를 통한 언어적 요소는 물론 제스처나 자세, 얼굴 표정, 눈 맞춤, 목소리, 억양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디니쌤,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배고프거나 뭐 피곤해서,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또 흥미있는 것에 반응하기 위해서, 또 저항하거나 이제 싫어하는 것, 뭐 이런 거를 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관심을 끌거나 인사할 때도 그런 의사소통 기능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고쌤? 울기, 미소 짓기, 제스처 사용하기, 응시하기, 가리키기, 소리 모방, 원하는 것을 보고 상대방 보기, 낱말을 나타내는 소리 사용, 한낱말 또는 신호 사용, 한 번에 2개 이상의 낱말 조합 등이 있어요. 다양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이제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상호작용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방법 5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디니쌤은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방법 3가지를 얘기해 주실래요? 네, 첫 번째는 아동이 주도하게 하기랑, 또 2번째는 이제 아동이 주도할 그런 기회 만들기, 또 3번째는 이제 상호작용을 지속하기 위한 주고받기, 4번째 일상에서 활용하기, 5번째 상호작용의 언어 덧붙이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아동이 주도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동이 이끄는 대로 따라하게 되면 아동에게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아동이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때 양육자와 아동은 얼굴을 마주보고 오우링을 합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활동하게 되면 아동과 좀 더 쉽게 연결되고 순간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메시지를 더 잘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주도하게 하는 것이 더 쉽게 됩니다. 여기서 오우링은 다음과 같아요. 관찰하기, 기다리기, 청취하기예요. 루미쌤, 오울의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관찰하기는 아동이 관심을 가지는 것과 느끼는 것에 대해 양육자가 관찰하기를 말하는 거고, 아동이 쳐다보는 것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아이의 얼굴 표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의 몸짓도 같이 관찰하고요. 아동의 마음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관찰하기 시간을 가지면 아동의 마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단계는 관찰하기예요. 그 다음, 기다리기. 부모가 기다려준다면 아동은 스스로 수행할 시간을 갖게 되죠.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10까지 속으로 세면서 기다릴 때도 생길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건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놀라운 반응과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청취하기를 잘하면 아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동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잘 듣는 것. 부모는 아동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 나비를 관심 있게 쳐다보면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나비 혹은 예쁜 나비와 같이 언어 자극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관찰하고 기다리고 청취하면서 아동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아동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에 대해 이제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아동이 주도할 기회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부모가 아동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동이 요구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동이 부모의 말에 코멘트를 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요구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을 손이 닿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곳에 놓고 기다려보거나 혹은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아동에게 건네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동은 그걸 갖기 위해 부모에게 요구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식이나 장난감을 아동에게 양껏 다 제공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아동이 더 갖기 위해서 엄마나 혹은 아빠한테 더 달라고 요구하기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동이 좀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보고쌤? 아동이 뭐 코멘트하거나 질문하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숙한 활동을 바꾸고 기다려 주세요. 친숙한 활동이나 일상 중간에 쉬는 대신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동은 좀 놀랄 거예요. 놀라움은 코멘트하거나 질문을 함으로써 아동이 상호작용에 반응하고 시작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장소에 물건을 숨기고 기다리고 또 뭔가 잘못됐을 때 기다리기를 하면은 아동은 그것들을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할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갖게 돼요. 이번에는 세 번째 상호작용을 위한 주고받기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동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호작용을 오래 유지하고 자주 갖게 되면 아동이 이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를 배울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고받기를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발달 단계별 주고받기 방식을 숙지하고 전략을 세워서 아동이 주고받기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질문을 고민해서 주고받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면 고고쌤, 발달 단계별 주고받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 발달 단계에 따라 방식이 좀 다른데요. 먼저 전의도기 아동은 소리내기, 쳐다보기, 미소, 약간의 움직임 등과 같은 반응이 주고받기일 수 있어요. 의사소통기 아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함께 쳐다보기, 움직임, 제스처, 소리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아동이 많은 소리들을 산출하지 못한다면 아동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그리고 한낱말 아동들은 행동, 제스처, 소리와 함께 낱말을 사용하거나 신호 혹은 그림을 사용할 거예요. 루미쌤, 주고받기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아동 말 길이와 아동의 속도, 관심에 맞추면 좋아요. 부모의 말을 짧고 단순하게 유지하며 아동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아동의 말 속도, 제스처, 산출 속도를 확인하고 그 속도에 맞춰주시면 돼요. 아동이 반응할 때까지 부모가 속도를 낮추고 약간만 더 기다린다면 아동의 반응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동이 관심 보이는 거에 함께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아동을 그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아동의 관심을 따라가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아동이 주고받기를 하도록 단서를 주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주고받기를 좀 더 쉽게 하려면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신호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거. 하지만 기다리기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죠? 아동이 자신의 순서라는 걸 알게 하고 아동이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단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딩리쌤은 어떻게 아동에게 단서를 제공하면 좋을까요? 아동에게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단서를 주고 기다려봐요. 예를 들면 아동의 관심을 끄는 모든 것을 가리키거나 기대의 참 표정을 보여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하면은 아동이 이제 반응을 보이겠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동에게 시각적 단서를 제시하고 기다려봐요. 뭐 사물, 몸짓, 신호, 그림들이 시각적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시각적 단서들을 익숙한 일상이나 놀이에 멈추거나 바꾸고 기다려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 고고쌤 팔을 두고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멈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동이 멈춘 것을 보고
부모에게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다시 해줘. 그러면 다시 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질문하고 기다려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할 거는 한 번에 하나만 질문하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건데요. 참 충분히 기다리는 거는 저희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루미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속으로 이렇게 숫자를 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든 질문이 아예 주고받기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은 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메시지와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질문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드리는 종류 중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질문하기를 할 때 꼭 염두하셔야 하는 건 질문을 하고 아동이 반응 보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형 질문이에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이죠. 예를 들면 우유 줄까 주스 줄까와 같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 아니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아동이 낱말을 사용하기 전이라도 함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놀이터 갈까? 물 마실래? 같은 질문이에요. 의문사 질문도 있는데 무엇, 누가, 어디, 언제, 왜, 어떻게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야? 자동차 어디 있어? 누가 왔지? 와 같이 짧고 간단한 질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의문사 질문을 할 때 주의할 점. 오픈셋 질문은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이해해야지 언제와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문사는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루미쌤이 말씀해 주신 것 말고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질문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시험해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개 질문했을 때 부모가 생각하는 대답과 다른 대답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그거 아니야, 너 이것도 몰라? 와 같은 부정적 피드백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런 피드백 받으면 되게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질문을 받은 아동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질문을 회피하고 자리를 뜰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질문을 하게 되면 아동에게 인지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가 단절되게 돼요. 그리고 아동의 관심과 동떨어진 이상한 질문을 하면 아동은 흥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대답하지 않겠죠? 맞아요. 그런데 대화를 위해 질문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인가요? 몇몇 질문을 코멘트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동에게 저게 뭐야? 저거 버스야? 가 아니라 우와 버스다, 파란 버스 지나간다와 같이 바꾸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은 구어든 제스처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코멘트와 질문을 조합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아동이 코멘트에 반응하지 않으면 코멘트를 질문과 조합해요. 예를 들면 아동이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 버스라고 말했다면 부모는 버스다, 무슨 색 버스야?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은 주고받기를 통해 파란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언어 자극 방법 1탄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첫 번째, 아동이 주도하게 하기. 두 번째, 아동이 주도할 기회 만들기. 세 번째, 상호작용을 지속하기 위한 주고받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정보는 유용하셨나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인스타 DM,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